자, 이번 시간은 앞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캐패시턴스, 즉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전선로는 같은 겁니다. 전압만 다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것이 바로 레지스턴스, 레지스턴스에 대한 걸 했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R은 로우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 인덕턴스, 자, 무슨 인덕턴스죠?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걸 한 거예요. 작용 인덕턴스. 그래서 여기에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됐죠? 여기가 0.05, 0.4605에다가 로그 R분의 D0. 요 똑같은 개념이죠. 0.05. 요건 그냥 이렇게 흘려 쓸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이제 캐패시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캐패시턴스. 자, 그럼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위치의 개념인데요. 자, 캐패시턴스는 요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죠. 일본 그 조그만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일본 애들은 요걸 우리 정전 용량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죠. 사용하는 단위는 마이크로 파라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전 용량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정전 용량이다.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밥솥으로 말하면 뭐 20인분, 30인분, 40인분 이게 커질 때 정전 용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전 용량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정전 용량은 캐패시턴스의 C를 따가지고 C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를 저장을 하려면 담는 거니까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전기를 저장하자 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시비는 걸지 마세요. 뭐 직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배터리죠. 근데 이제 교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콘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콘덴서란 단위는 잘 쓰고 싶지가 않아요. 잘 쓰고 싶지 않고 캐패시턴스, 캐패시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렇게 알루미늄 호일 2장을 이렇게 놓고요. 알루미늄 호일 2장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비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비닐.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단자를 갖다가 붙여서 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가 뭐가 돼요? 저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닐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 절연 능력을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전율의 입실론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이거 도체죠, 도체. 도체의 요 면적을 A라고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D라고 할 때에 여기에 그릇의 크기, 여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전기량은 저장되는 전기량은 요 압력, 전기적 압력에다가 하니까 전압이 되겠죠. 여기에 요 그릇의 크기 D분의 입실론 A,
요것을 우리가 요렇게 뭐가 됩니까? 줄여서 C라고 표현을 하죠. C. 예.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일로 왔느냐 그런 이야기 있죠. 지금 요 알루미늄 호일을 자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르기 위해서 요렇게 이걸 잘라 가지고 잘라서 여기다가 요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도체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자를 건데요. 요거는 고동색으로 자를까요? 요건 여기다가 갖다 깔을 거예요. 요렇게. 요건 땅이죠. 땅도 도체니까. 땅, 도체. 그 다음에 요 비닐은 유전체니까 요렇게 집어넣어서 공기에다 놓을 거예요. 공기.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요 공간에 L에 해당하는 면적 S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형성이 되나요? C가 형성이 되죠. C는 D분의 요 높이 H가 있겠죠? H에서 H분의 뭐가 돼요? S, 입실론 S에 해당하는 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지정전 용량이라고 하고요. 대지정전 용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할 때 CS로 표현해요. 스페이스 공간이란 뜻의 의미로 써서 CS로 표현을 하는데 요 개념을 여기다가 또 하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옆에 또 도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요 라인에 이렇게 선이 하나 또 가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도 뭐가 됩니까? 똑같은 조건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는 요 공간, 저장 공간이 형성되는데 요거를 보통 CM으로 표현해서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상호 정전 용량. 자, 그러니 쟤처럼 단상 이선식이 가버리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선식이니까 여기 선이 하나 가니까 이렇게 선 하나 가고 이렇게 선 하나 간다고 가정할 때에 요 선과 대지 간에 뭐가 나와요? CS 나오죠? 요거 나오죠. 그리고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CM이 나오게 되죠. 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죠. 요 그림이. 요 그림. 요거나 요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요게 요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일선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CM은 지금 양선의 상호의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꿔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로 이론을 조금 뭐가 됩니까? 적용을 해야 되죠. 회로 이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C의 합성 정전 용량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콘덴사는 직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뭐가 됩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요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쪽에 뭐가 됩니까? CS 그리고 요쪽에 CS 그 다음에 요거 CM이니까 CM 이걸 ECM을 두 개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하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같으니까 뭐가 돼요? 등가의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그럼 한쪽에 전위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여긴 등전위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접지를 해도 관계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의 형태를 요로 끄집어 와서 보게 되면 선 하나가 있을 때 일선당에 있는 것은 CS 그리고 요렇게 하나 가고 요렇게 가니까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뭐가 돼요? ECM. 그러면 콘덴서 두 개가 병렬이니까 뭐가 돼? 합성은 얼마가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형성이 되는 등가 회로의 변환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매우 쉽죠? 네. 그래서 단상 이선식. 그래서 여기 CM 앞에 2가 들어가는데 요거 꼭 이선식, 단상 이선식입니다. 단상 이선식 할 때 요 2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C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C는 죄송한 얘기지만 두 가지 다 외워두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상 이선식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단상 이제 삼선식, 삼상으로 가야 되겠죠. 요거는 대지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과감하게 또 지웠다가 나중에 제가 뒤통수 얻어 맞느니 그냥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손으로만 할게요. 손으로만. 자, 삼상 삼선식 방식입니다. 선이 세 가닥이 가니까 그냥 철탑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다.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땅 테라죠, 테라. 테라. 그라운드, 어스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제가 테라라고 한 거는 건방을 떠서 테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IEC로 갔기 때문에 저압 배전 방식에 삼상 3선 방식, 삼상 4선 방식 이런 방식의 표현을 안 쓰고요. TT 방식, IT 방식 이렇게 쓰거잖아요. 그때 TT 방식에서 이 T가 바로 테라,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아두셔라. 그런 이야기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대지정전 용량 뭐기 하나 들어가겠죠? CS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CS 하나 들어가고 요렇게 또 CS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됩니까? CM, CM, CM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CM 자체가 델타 결선이잖아요. 이게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면 요 델타 결선과 같은 용량을 가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때 CS는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회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용량이 3배짜리의 캐패시턴스를 Y 결선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3CM짜리를 Y 결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하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같죠? 그런데 Y 결선했으니까 이거 중성점이 되잖아요. 그럼 중성점이 되니까 이렇게 접지에도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끄집어 본다면 선 1선당 1선에는 자기 거 CS가 있고요. 그리고 CM 요거 요렇게 3CM 그러니까 일선이 가질 수 있는 합성 정전 용량, 즉 작용 정전 용량은 요 지우겠습니다. 좀 쓸게요. C0는 두 개를
합한 형태가 되죠. 요거 3이잖아요. 그래서 삼상 삼선식에서는 요 3자가 내려온다라는 거, 요렇게 하는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송전솔로나 배전솔로는 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상 삼선 방식이니까, 그죠? 삼상 삼선 방식이니까 지금 여기다 표현한다면 작용정전 용량 C0는 CS 플러스 3cm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또 하나의 계산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C는 공식이 2개라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0.02413을 로그 R분의 D0의 숫자로 나누면 마이크로파라드 1km죠. 분포 정수회로 연속된 회로다라고 얘기해서 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쓴 것이었죠. 조심할 거는 여기서 제가 잠깐 멈칫한 거는 로그라고 해도 되고요. 로그 10이라고 써도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취급이 되므로 야 로그와 로그 10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대수 로그라는 게 있죠. 로그 2로 표현되는데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게 아니니까 전혀 별개의 개념이지만 이렇게 써도 로그 10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요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 좀 표현이 잘못됐군요. 요거는 그냥 애교죠, 애교. 예, 요거는 그냥 뭐가 됩니까? 플러스, 요렇게. 그래서 CS 플러스 3cm. 자, 삼상하면 삼상, 그러면 3. 단상, 그러면, 선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2선 그러면 2가닥, 3선 그러면 3가닥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여유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얘기가 됐고요. 이제 단도체 방식이냐 복도체 방식이냐의 개념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지금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 공식의 의미가 C에서 알아둬야, C는 좀 복잡해요. 예, C는 일단 외워야 되는 공식도 2가지 방법으로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복도체에서 조심할 건 요거예요. 요거. 다르죠? 예. 얘는 도체의 반지름. 자, 단도체 방식이니까 하나만 그릴 거예요. 하나만. 자, 여기에 애자가 있으면 안 되죠. 애자련이죠. 애자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해갖고 이따만한 도체가 매달렸다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도체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반지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지워야 되겠네요. 공간상으로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복도체의 개념은 저는 이복도체를 써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고 이복도체를 쓰게 되면 여기에 구리선이 하나 가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구리선이 이렇게 가겠죠. 스페이서가 들어갈 거고, 이때 여기서 요걸 반지름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만들어내는 등가 반지름. 네, 등가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달라요. 얘는 등가 반지름이고, 얘는 반지름이에요. 전선의 반지름.
도체 반지름. 그래서 단도체 방식이냐 복도체 방식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요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C의 개념은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전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뭐 충전전류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콘덴서, 즉 사실은 참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데 캐패시터,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정전 용량. 그래서 캐패시탄스는 정전 용량, 즉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는 놈,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줄여서 캐패시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캐패시터는 사실 우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와닿았냐 하면, 우리는 주로 이 캐패시터라고 안 하고 전부 다 콘덴서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콘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콘덴서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돼요? 캐패시터라는 단어를 좀 자주 썼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요. 충전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콘덴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XX 주식회사에서 만든 콘덴사라고 할 때 콘덴사의 개념은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교류 전원을 가했을 때, 직류 전원을 가하면 뭐 안 흐르잖아요. 교류 전원, 주파수 F에 교류 전원을 가했을 때에 요때 흐르는 전류, 요 전류를 우리가 충전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전 전류를 계산하는 공식이 됐는데,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요 값이 크지가 않은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볼트 차원은 암페어 차원,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에서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암페어 차원을 구하려면은 볼트 차원을 오음 차원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전 전류가 얘가 암페어 차원이니까 암페어 차원은 볼트 차원의 크기를 2라고 했으니까 2볼트 2라고 쓰고요. 오음 차원인데 얘가 갖고 있는 오음은 우리가 XC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XC로 나눠주면 되고요. 근데 XC는 그 표현법이고 실제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C2가 되고요. 근데 C의 단위는 마이크로파라드니까 얘가 단위가 마이크로파라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마이크로에 해당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은 결론적으로 IC는 오메가 C2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풀었으면 오메가만 풀면 되잖아. 2파이 F의 C2의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죠. 그런데 송전솔로, 즉 삼상솔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 Y결선했다고 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한 상의 전압은 2인데 우리 라인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갈 때의 라인에서는 성간전압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선과 대지 간에 CS에 들어가는 걸리는 실제 선과 대지 간에는 여기가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주결선이 델타냐 Y냐에 관계없이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성간전압화 시키자라고 하면 상전압이니까 좀 옆에서 쓸게요. 2파이 FC 루트 3분의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 이런 식의 개념이 된 거고요. 여기 L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선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뭐가 됩니까? 아까 제가 만들 때 이거 면적을 뭐로 만들었어요? 면적을 L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면적이 뭐가 돼? 커지니까 그 길이 L이 들어간 거고요. 표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L 표시하면 되겠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기할게요. 여기다가. 이때 C는 아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선 하나 1선당 계산하니까 1선당 뭐가 됩니까? CS 플러스 그렇죠. 3cm. 그래서 요 C의 값은 CS 플러스 3cm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계산하면 뭐가 0.02413을 로그 R분의 D0라든가 또는 복도체 방식일 때는 뭐가 돼? 등가 반지름 R0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그런 것인데 요 충전 전류는요. 요게 필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실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역류를 계산할 때 쓰는 게 콘덴사인데 역률 계산용 콘덴사 용량 계산하는 게 이거 나오거든요. 그게 알아두시면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충전 용량. 자, 충전 용량은 요거 좀 제가 조금 지워야 돼요. 지우고 여기에 이제 충전 용량을 물어보는 건데 용량이라는 개념의 단위가 뭐가 돼요? kVA거든요. 요 말의 의미는 전압 곱하기 전류고 기본이 킬로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요거 IC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용량은 전압이 2고 2, 그 다음에 IC. 그러면 얘 단위가 볼트죠. 얘 단위가 암페어잖아. 하니까 곱하면 단위가 뭐가 돼요? VA가 되니까 K로 가려면 K에 해당하는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걸 식을 변화시키면 IC를 여기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오메가 C2에 뭐 길이 L도 갖고 올까요? 10의 마이너스 6승에 마이너스 3승. 요게 IC니까. 그럼 알다시피 요거 뭐가 됩니까? 2가 두 개네 하니까 오메가 C2 제곱에 L에 요거 곱하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는 kVA가 돼야 되고요. 요거 풀었으면 2파이 F에 그 다음에 C에 요거 루트 3분의 V의 제곱에 L에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지금 충전 용량에서 요거 뭐가 됩니까? 요거 하나만 계산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렇게 선이 3개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는 CS 플러스 3CM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용량 1회선 용량이죠. 요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쓴 거는 요거는 1선당이고 1선 용량이고요. 요거는 뭐가 돼요? 세가닥. 요 세가닥이란 뜻이야. 세가닥. 그러니까 요거는 1회선 용량.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옵니다. 그때 1회선 용량이냐 1선 용량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알아두셔야 그도 기사에 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회선 용량으로 바꾸게 돼버리면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돼? 3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되니까 요거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2파이 FC V제곱에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그냥 공식 외워라 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외우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 쓴 것도 아니고 적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서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유도할 줄 알면 야 이거 뭐 최소 제가 조금 사기를 친다고 얘기했어요. 사기 치면 2차 시험에서 8점짜리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전의 개념까지 갔고요. 근데 사실은 충전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뭐 누설도 될 수 있어요. 누설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온 건 이제 기하학적 근가 성간거리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라인이 조금 길어요. 좀 길고, 그러다 보니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